안녕하세요. 관리는 미라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파트너스 박미라입니다. 자, 여러분, 소득공제 시기가 또 도래하고 있어요. 신기술 투자조합, 펜처 투자조합,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하신 개인분들, 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신 개인분들이 소득공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조합의 출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개인 투자조합은요, 개인이 조합에 출자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개인 투자조합이 반드시 어떤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분들은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한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투자조합이 어떤 특정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상 기업을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벤처기업입니다. 기업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등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 혁신성 그리고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평가서를 가지고 있는 설립 후 3년 미만 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출자년도의 직전 과세년도에 연구 인력 개발비를 3천만 원 이상 지출한, 역시나 설립 후 3년 미만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신용 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 신용조회 회사 TCB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관으로부터 평가 등급이 상위 50% 이상인 설립 후 3년 미만 기업에 투자를 하면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 투자조합이 이러한 4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투자 당시에 이러한 대상 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요 기업이 이러한 대상 기업이 되면 우리는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 해당 기업의 신주인수, 그러니까 보통주, 우선주, RCPS 등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두 번째, 전환사채 인수, 그죠?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예요. 세 번째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여기도 역시나 신규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조합의 개인 출자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개인분들이 출자를 하죠. 이 출자한 날, 그죠? 이 출자한 날이 속한 연도 말고 그 다음 연도 말까지 이 출자금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투자하는 건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기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투자, 그러니까 타겟 펀드의 경우는 우리가 조합을 만들자마자 바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블라인드 펀드인 경우에는 이 시기를 놓쳐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지교분들께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당 기간 안에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득공제 공제 연도가 어떻게 되냐? 개인은요, 요 투자한 날 혹은 아까 이 대상 기업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대상 기업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요 투자한 날, 그죠? 투자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 속한 과세연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투자를 했다, 2022년 10월에 투자를 하면 2023년 10월, 2024년 10월이다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3개년 중에 1개년도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연도가 원칙이긴 한데요.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투자 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도 받을 수 있다. 자, 투자일도 있지만 이 대상 기업이 된 날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22년 10월에 투자를 했고요. 2023년, 2024년 말까지 요 해당 기업이 만약에 벤처기업이 아니었다가 2024년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잖아요. 그럼 요 등록일로부터 또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4, 2025, 2026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2022년에 투자했다면 2022, 2023, 2024 2022년에 투자를 했는데 2023년에 벤처기업이 됐다면 2024, 2025년 이렇게 세 개, 그죠? 만약에 2022년에 투자를 했고 4년째 벤처기업이 됐다. 그럼 2024년, 5년, 6년 이렇게 3개 연도 중에 1개 연도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공제 비율을 알아볼까요? 자,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는 70%, 그리고 5천만 원 넘는 경우는 30% 소득 공제 혜택이 가능한데요. 누적적으로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6천만 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 내가 투자한 6천에서 3천만 원은 100%, 3천에서 5천까지는 70%, 나머지 1천만 원은 30%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제 한도가 있죠.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입니다. 여러분, 벤처투자조합이랑 신기술투자조합은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 원이 추가로 한도가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은 없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제 방법은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업무집행조합원, 그러니까 개인투자조합의 GP는 투자 확인 신청서를 중기부에 제출해서 투자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은 투자 확인서를 LP들에게 나누어 줘서 이 조합원 분들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투자 확인서를요, 투자한 날 다음 해 5월 말까지 무조건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올해, 내년, 그 다음에, 그리고 벤처기업이 아니었다가 된 경우는 그 다음에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투자 확인서를 투자한 날 그 다음 해 5월까지 투자 확인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GP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투자하면 바로 투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하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투자 확인서를 받으셔서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께 혹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신고하실 때 이렇게 제출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득공제 신청할 때요, 그 항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투자 또는 조합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그 항목 중에 투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추징당할 수 있어요. 투자일 혹은 아까 대상기업이 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우리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상기업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회수하거나 이전하면 추징당합니다. 이전과 회수가 무엇일까를 알아보면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한 다음에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투자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나의 출자 지분을 친구한테 팔아요? 이러면 소득공제 추징 대상입니다. 이거는 개인 LP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요, 회수라고 하면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이게 바로 회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조합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우리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겠네요. 개인이 출자 지분을 매각하면 회수, 개인 투자조합이 투자한 금액을 3년이 되기 전에 회수하면 역시 추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추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업무집행조합원은요, 이러한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출자 지분 등 변동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해당 조합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담당하시는 분께 제출하거나 혹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인 분들께는 그 해당 LP의 관할 세무서로 출자, 지분 변동 등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LP 분들께서는 이렇게 추징 대상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셔서 추징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